네, 비트코인과 주식 오늘 둘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연준 분위기가 어떤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변한 게 없다.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요. 한때 5만 9천 불 때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와서 지금 6만 500불 이런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보면요. 주식 시장 오늘 아주 안 좋았죠. 빨간색 이렇게 하락 표시가 쭉쭉쭉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 나스닥, S&P 다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요. 1분기 근로자 임금이 미국의 근로자 임금이 예상보다 더 상승한 걸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걸로 더 임금이 많이 오른 걸로 나오면서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를 더 키운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당장 내일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수요일 내일 연준의 금리 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금리가 아니라 임금 지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당분간 금리 안 내리고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긴축 정책 속도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닉 티미라우스, 이 친구죠. 연준 대변인 소리를 듣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하는 말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 하는 거야. 이미 시장에서 진작에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고 6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7월에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입에서 더욱 강경한 발언,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당분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얼어붙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전망은 여전히 밝고 크게 바뀐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보면 블랙록이 사들여서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그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당초에 61만 9천 개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29만 7천 개, 반 이상, 반도 훨씬 넘게 다 팔아치웠죠. 자, 이렇게 팔아치우는 동안에, 줄어드는 동안에 이게 블랙록인데요. 블랙록은 27만 4천 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네, 이건데요. 자, 미국과 비교할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보시면 미국과 비교할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첫날 이 차이나 AMC 비트코인 ETF 이게 홍콩에서 가장 큰 현물 ETF 운용사인데 보면 첫날에 1942개 1942개의 비트코인 보유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시면 첫날에 들어온 유입된 금액, 유입된 금액 이 총 그 AUM 지금 운용하는 여기 들어있는 돈 규모가 보면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에서도 일단 출발은 잘 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요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블랙록이 연 행사인데요. 이게 블랙록 본사에서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냐, 업계 리더들을 불러서 비트코인 투자를 얘기하는 투자 설명회, 일종의 투자 설명회 같은 걸 열었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홍보,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ETF를 팔면서 말이죠. 자,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요. 드디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원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빠르고 싸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는 일반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고, 소규모의 비트코인 거래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고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라이트닝 서비스를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가 제공한다는 것, 자,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확장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요, 비트코인은 이 상승기에도 여러 차례 직전 고점 대비 뭐 30% 이런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곤 했는데, 자, 이번에 보면요, 이번에는 뭐 글쎄 떨어진 폭을 보면 폭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 15%에서 20% 사이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뭐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전보다 그렇게 보면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여온 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 가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소 4년, 뭐 반감기를 기준으로 보면 4년 정도, 뭐 그 이상 이렇게 길게 보면 비트코인은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자오 오늘 이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4개월을 받았는데, 바이낸스가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 뭐 이런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건데, 뭐 고객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뭐 이런 게 감안이 돼서 판사가 검찰이 요구한 최대 징역 뭐 16개월, 이것보다 형량을 좀 낮춰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